안녕하세요. 둥치 이탈리아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76번째 루이스 마일스턴 감독의 1948년 영화입니다. 루이스 마일스턴 감독하면 떠오르는 두 영화 중에 하나가 이 영화랑 훨씬 더 유명한 영화가 있죠. 서부전선 이상 없다. 누구의 작품일까요?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의 동명 소설을 영화한 작품이죠. 1930년 작품이고요. 그다음에 이 1948년 그 영화가 또 아주 유명합니다. 그전에도 몇 가지 인제 그 전쟁과 관련된 그런 영화부터 해서 아주 사회적인 어떤 그런 시선을 가지고 만든 영화들부터 해서 상당히 그 많은 인정을 받았던 헐리우드의 대표적인 감독 중에 한 명이고요. 원래 러시아 태생이죠. 오늘 마찬가지로 해서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 원작의 그 유명한, 실질적으로 그 유럽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 자체에서 흥행보다는 흥행에서 그렇게 성공을 하지를 못했어요. 엄청난 대배우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아주 그 성공을 거둔 영화입니다. 우리나라 관객들의 그 좀 뭐랄까 심금을 울린다고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제목부터 오는 그런 이국적인 느낌과 여러 가지가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영화 하면 잊을 수 없는 술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인제 잃어버린 주말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알코올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가 위스키라면 이 영화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칼바도스라는 술이죠. 일종의 저번 비비안 리가 나오던 영화에서 비비안 리가 몰래 훔치는, 해밀턴 부인은 거기서 훔치는 그 사과주는 시드르라는 술인데요. 이 시드르보다 한 단계 그 증류를 해서, 이 사과 베이스의 술인데 증류를 해서 만들면 포도를 증류해서 아주 고급 술로 만들면 그게 꼬냑이고요. 그다음에 사과로 증류를 해서 어떻게 보면 좀 값싸게 브랜디 느낌을 내는 게 바로 프랑스의 칼바도스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칼바도스 하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주로 그 레스토랑이나 가서 깔바라고 하죠. 그래서 깔바 실루플레 뭐 이렇게 깔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칼바도스도 요새는 좋은 칼바도스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전이나 일반적인 그 바에서 이렇게 파는 프랑스 내에서도 칼바도스는 이제 상당히 그 저렴한 그 브랜디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두 술이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꼬냑과 칼바도스. 꼬냑은 어떻게 보면 고급 브랜드적인 어떤 느낌이고요. 칼바도스는 좀 대중적인, 여기서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칼바도스가 많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작품은 원래 그 시나리오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어윈 쇼라고 사랑의 별장으로 유명한 시나리오 작가가 붙습니다. 근데 그 작업을 꽤 해요. 꽤 하는데 한 5개월, 6개월 하는데, 이 루이스 마일스턴 감독하고 이 제작 관련된 쪽에서는 좀 더 그 애정적인 부분으로 이제 좀 끌고 가는 거를 갖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해서 결국은 중도 하차가 되고 그 타이틀롤에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리 브라운이라는 작가가 이제 투입이 돼서 루이스 마일스턴하고 같이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영화에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문제점은 아니고, 원래 이게 4시간짜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한 2시간 10분 정도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줄거리 부분에서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좀 매끄럽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아마 좀 더 보충을 하시려면 원래 그 개선문 소설을 읽어보시면 될 제가 이렇게 제목을 말씀드려 버렸네요. 제목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오늘의 영화는 그 개선문이라는 영화고요. 계속해서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이 영화 이제 그 촬영 감독은 러셀 매티. 일단 촬영 감독 조합이 너무 좋아요. 러셀 매티는 뭐 베이비 길들이기, 그 하워드 혹스 감독의 1938년 있지만, 무엇보다도 유명한 게 오손 웰즈하고의 작업이죠. 시민 케인 1941년, 1942년 위대한 엠버슨가, 그리고 46년 이방인,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영화입니다. 이방인은 오손 웰즈하고 직접 이제 주연으로 나오고 로레타 영화하고 나왔던 그 영화
기억하시죠? 그다음에 에드워드 G 로빈슨 하고요. 근데 여기 보면 음악은 루이 그랜버그라고 이 러시아 출신의 상당히 그 오페라부터 해서 그 클래식 쪽으로 엄청난 두각을 나타냈던 당대의 그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래서 영화 많은 걸 맡지는 않았는데 이 개선문이 이제 대표적인 필모그래피 중에 하나죠. 주연 한번 볼까요? 샤를 보아이에. 샤를 보아이에 원래 자주 제 그 동영상에 등장을 할 건데 제가 중간중간 마담 앤 막솔 필스 거도 조만간에 할 겁니다. 그리고 인제 여배우는 잉글리드 버그만이거든요. 샤를 보아의 잉글리드 버그만. 제가 매번 가스등 얘기를 하는데 가스등이 1944 년이고 이 영화가 48 년이거든요. 그래서 가스등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내용 전개상 보면 저는 이 영화하고 그다음에 가스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부터 먼저 인제 그 선택을 했고요. 샤를 보아이하고 잉글리드 버그만은 둘이 이렇게 조합이 있죠. 조합이 그 마지막에 그 세 번을 만납니다. 첫 번째 만남이 인제 그 가스등에서의 만남이고요. 44 년. 이게 인제 48년 영화 두 번째 만남이고요. 세 번째가 그 76 년에 A Matter of Time이라고 해서 빈센트 미넬리의 그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부부로 나오는 거죠. 같은 그 부부 공작 부인과 백작 부인과 백작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영화가 참 의미가 깊은 게 76년 이게 그 샤를 보아에한테도 마지막 작품이고 빈센트 미넬리한테도 마지막 작품이고 빈센트 미넬리가 또 자기 그 딸을 라이자 미넬리를 첫 번째 그 영화에서 이렇게 자기 영화에서 했던 또 첫 번째 또 작품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 샤를 보아이에는 그 영화를 찍고 나서 인제 한 2년 후에 인제 사망을 하게 되죠. 그 부인이 그 78 년에 사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인하고도 아주 그 뭐야 한 번도 그 이혼을 안 하고 그렇게 그 34 년인가 인제 결혼을 해서요. 부인 이름이 인제 패터슨이라고 해서 앞에서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아주 그 뭐야 둘이 이렇게 잘 살았죠. 그런데 그 비극적인 일을 한 번씩 당합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 밖에 없는데 21살 때 아들 자살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부인이 사망한 이후 이틀 후에 이게 78 년인가 그래요. 그때 인제 샤를 보아이에도 이틀 후에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잉글리드 버그만하고 마지막 그 작품이 본인의 인제 유작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인제 그 잉글리드 버그만 여기서 그 샤를 보아이가 맡은 역할은 라빅이라고 어 독일에서 인제 그 유명한 병원의 외과 과장이었죠. 외과 의사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때 당시에 인제 나치가 이렇게 기승을 부릴 때 그때 인제 뭐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서는 그렇게 확실히 이렇게 나오지를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4 시간 분량짜리가 2 시간에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어떨까요? 그 친구를 갖다가 그 나치로부터 좀 보호해 주려고 하다가 인제 그게 발각이 돼서 인제 나치한테 고문을 당해서 상당히 큰 상처를 입고요. 그리고 본인의 동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자친구도 있을 수 있는 그 시빌이라는 사람도 고문에 못 이겨서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 죽게 만드는 게스타포의 악명 높은 장교가 바로 찰스 로튼이 연기하는 하키라는 인물이죠. 찰스 로튼은 저 동영상에서는 두 가지로 기억이 되실 겁니다. 하나는 밤의 사냥꾼이라고 해서 그 로버트 미첨하고 그리고 셜리 윈터스하고 나왔던 그 영화 있죠. 그 영화의 감독이었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영화는 처음이자 마지막 영화를 감독한 거고 최근에 보셨던 진짜로 어마어마한 배우잖아요. 최근에 보셨던 거로는 인제 검사 측을 위한 증인에서 그 변호사 역할을 하는 그분이 인제 바로 찰스 로튼입니다. 주로 악역에서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엄청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만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주는 찰스 로튼입니다. 그리고 루이
칼헌 또는 캘헌이라고 하는데 이 배우도 너무나 제가 이제 그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명이에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아스팔트 정글에서 에메리히라고 기억하십니까? 마릴린 먼로를 갖다가 뭐 마이 디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변호사이면서도 여러 집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정부로서 마릴린 먼로를 데리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 있고, 그 보석 관련해서 같이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뭐 밝혀지고 그래서 자살하는 그런 역으로 나왔잖아요. 아스팔트 정글에서. 그 배우입니다. 루이 칼런. 루이 칼런이 이제 여기서 러시아 예전에 귀족이었다가 지금은 세헤라자데라는 데서 이제 그 술집에서 그 문지기 역할을 하는 인물로 나오고요. 잉글리드 버그만은 아주 뭐 정체를 알 수 없지만 어머니는 이태리 사람이고요. 아버지는 불가리아 사람이고 이게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한쪽은 이제 불가리아, 한쪽은 불가리아, 루마니아 동구권이고요. 그리고 한쪽은 이탈리아 계통인데 어떻게 보면 잉글리드 버그만은 여기서 조앵 마두르라는 역으로 나와요. 나오는데 그 자기하고 같이 동거하던 인물이 호텔에서 죽게 되자 거기에서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 강변 세느강 쪽으로 이렇게 다리 있는 알마 다리라고 해서 그쪽으로 이제 나와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자살하려고 하는 어떤 느낌도 있고 너무 칙칙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여인을 우리의 주인공인 라빅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라빅이 이제 자기 집으로 데려오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서서히 사랑에 빠지는 그런 어떤 인물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루스 워릭, 루스 넬슨, 루스 워릭이 잠깐 나와요. 이게 4시간짜리를 2시간 10분으로 자르는 과정에서 이런 그 부가적인 인물들의 그런 출연이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케이트 헤그스트롬이라는 여인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 그 샤를 보아예한테 아주 부잣집 부유한 여인인데 한편으로 보면 이 라빅을 사랑하는데 라빅으로부터 해서 치료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불치병에 이렇게 있는 그런 여인으로 나오고요. 근데 너무 잠깐 비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 망명자들 샤를 보아이가 연기하는 라빅이라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나치의 그런 쫓김과 그 안에서 엄청난 그 하키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거죠. 하키한테 고문당하고 평생 이제 하키를 죽이려고 언젠가 만나면 복수를 갖다가 다짐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프랑스로 넘어온 거죠. 망명자인데요. 어떤 신분증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불법 체류자인 거죠. 그래서 불법 체류자들이 모여 있는 그 호텔이 있어요. 호텔 인터내셔널로 나오는데 불어로 하면 인터내셔널 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름 자체도 인터내셔널한 의미를 띠고요. 거기에 이제 호텔 여주인으로서 여러 불황자를 받아주는 역할로 해서 패시의 부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잠깐 나옵니다. 누구냐면 루스 넬슨에서 최근에 그 영화 조앤 크로포드하고 존 가필드 나왔던 영화 기억나시죠? 음악가 바이올리니스트. 그때 바이올리니스트인 존 가필드의 어머니로 나오는 그 여인이 바로 루스 넬슨입니다.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중간에 그 깔바도스 바에 들어갔을 때 문신한 바텐, 아니면 그 문신한 그 웨이터 역할로 나오는 사람이 커트 보아. 이 사람도 어디에서 나왔냐면 예전에 막스 오필스 영화에서 기억나서요? 포획이라는 영화에서 계속 명함 주고 하면서 데려가서 계속 피아노 치던 그 남자. 그 남자가 바로 커트보아입니다. 그 다음에 형사로 또 잠깐 나오는 아트 스미스는 예전에 미지의 세계에서 온 여인 그 막스 오필스 영화네요. 거기에서 이제 루이 주르당의 벙어리 하인 역으로 나왔던 또 그 배우가 여기서는 잠깐 형사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스테판 베카시라는 인물이 이제 배우가 또 알렉스 나중에 결국 조앤 마두를 또 사랑하게 되는 또 남자 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그 눈썰미 있으시고 제 동영상 보셨으면 또
'아 저 사람 어디서 봤는데.' 하는 배우가 잠깐 스치면서 나올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영화는 정면에 보이죠? 네. 바로 최근에 뭐 파리 올림픽도 있었는데요. 바로 개선문입니다. 어 불어로는 이제 아크 트리옹프 이렇게 발음하죠. 여기는 이제 그 영어로 이렇게 표기가 됐고요. 저렇게 그 담배를 물고 있는 잉글리드 버그만. 근데 잉글리드 버그만에서 여기서의 그 연기 자체 연출 이런 부분은 그 4 시간짜리를 2 시간 10 분으로 만들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좀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영화 자체는 기본적으로 그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바로 그 전에 독일에서는 이미 막 그 나치가 완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을 때 서서히 인제 전쟁에 임박하는 어떤 그 수준에서 인제 이쪽으로는 독일인들 관광객들이 엄청 흘러오고요. 그 안에서 우리의 그 라빅이 속한 그런 어떤 인물들은 그 주위에 보로소프 대령부터 해서 대령으로 나오거든요. 그 문지기 역할을 하면서 대령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그 루이 칼헌 같은 경우에 되게 시대적인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그 인물들이 인제 주요 정서를 반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쟁의 공포 그 이전에 전쟁 이전에 여기에서 나오는 라빅이 속한 그런 잉글리드 버그만도 마찬가지고요. 조앵마드도 밤거리에 그 가수 삼류 배우로 전전하다가 중간중간에 만나는 사람과의 그 스쳐가는 사랑만 하면서 밤거리에 어떻게 보면 가수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 그 라빅 같은 경우에도 면허나 이런 어떤 정상적인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아주 응급이나 아주 그 어려운 수술 실력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인제 일을 해 주고 어 그에 응당한 대우는 당연히 안 해 주겠죠. 왜냐하면 여기 원래 인물 중에서는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듀랑이라는 그 책에서는 그 인물이 나오거든요. 그 인물은 능력이 없으면서 여기 파리의 큰 병원의 그 병원장이라 그 사람은 철저하게 인제 어떻게 보면 이 우리의 라빅을 착취하는 그런 인물이죠. 아주 돈 적게 주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어디에 가야 될지 모르고 끊임없는 어떤 불안감 속에서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어떤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인생 안에서의 어떤 내일도 기대할 수 없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전쟁의 공포고 그런 쪽하고 이제 상징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삶의 공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의 사랑과 그리고 뭐 헤어짐 그 여러 가지를 이제 담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체 2 시간 한 20분 15분 정도 되니까요. 저는 처음에 템포는 조금 빨리 가져가면서 중간부터 해서 서서히 인제 대사나 그런 쪽도 좀 보면서 그렇게 가는 방식을 좀 택할까 합니다. 네. 잉글리드 버그만 샤를보아의 저렇게 인제 나오는 거고요. 개선문. 그리고 이 영화 그 예전에 저는 명화극장에서 확실히 본 거를 기억을 하거든요. 그 시간이 꽤 됐습니다. 엄청나게 이 영화 자주 예전에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정영일 그 선생님이 예전에 딱 하면서 나와서 개선문에 대해서 얘기한 그런 어떤 기억이 있어요. 제 기억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한참 오래된 것 같아요, 정말. 네. 개선문 제가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보세요. 1938년 겨울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기 그 1년 전이잖아요. 이 영화에서는 그 영화 들어가기 전에 보면 상당히 그 밤이 중요한 어떤 소재가 되는 것 같아요. 밤하고 부슬부슬 내리는 비.
그리고 뭔가 여기에서 나오는 인물들은 주로 이제 밤에 움직이는 인물들이에요. 낮에는 라빅 역시도 낮에는 불씨 검문이나 이런 거 들어가면 바로 추방이 되기 때문에 낮에는 아무래도 활동 이런 영역이 적고, 그리고 그 의사로 불려가는 그런 장소들은 어떻게 보면 그 늘 폐쇄되어 있는 공간이라 사실 그런 어떤 부분에서 뭐 고발당하거나 이런 내부 고발자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니까 낮에는 그런 공간에서 이제 뭐 수술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공간은 밤이기 때문에 밤은 늘 공포고, 그리고 어두움이고 불안감이고, 그래서 밤에 특히나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어떤 밤의 그 촬영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두움에 갇혀 사는, 예전에 그 자기를 괴롭혔던 기억이라든지 뭔가에 그 쫓기는 사람들이고, 그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밤속에서 숨어 있는 사람이고, 그런 거를 갖다가 많이 부각을 시키고, 그럴 때 이제 비라든지 이런 거는 그런 분위기와 너무나 맞아 떨어지는 그런 부분인 거죠. 38 was one, 네, 그리고 이제 and on the streets, 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들어갑니다. 정치적인 망명객들과 더불어 인생의 망명자도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 자체가 정치적인 얘기를 넘어서서 결국은 보면 우리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얘기를 담고 있다. 이런 식으로 political 이제 진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 처음에. 네. refugees rubbish,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and the beginning of our times. 좀 전에 보면 요 고기 같은 거 뭡니까? 그런 어떤 장소가 있었습니다. 네, 뭐를 저렇게 이제 End of 네, an era. 치킨이죠. 저 밖에 호띠라고 하는데 저기에 보면 바깥에 우리 전기구이 통닭처럼 뭐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보실 거예요. 신문을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라빅이죠. 근데 여기 나타났습니다. 바로 밖에 누가 나타났냐면 찰스 로튼이죠. 그 파리의 거리. 자기를 갖다가 그 고문하고 했던 그 인물이 아까 그 전기구이 통닭 그 창이 있는 그쪽에서 이제 보인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 장면에서 고문 장면으로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그러니까 창가를 보니까 자기를 예전에 고문했던 그 찰스 로튼 하키라는 인물이 딱 보이면서 갑자기 오버랩 되면서 자기가 고문당한, 그래서 시빌 필더로프는 그 우리 주인공 라빅의 어떻게 보면 여자친구들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는 인물이죠. 저게 이제 손에 묶여 있는 거는 누굽니까? 저거는 이제 샤를 보아이에가 맡은 라빅이라는 인물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그 오버랩을 통해서 네, 이렇게 되고 저 여인 시빌은 결국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물어보니까 답도 없더라고. 사실 안 죽여도 될 건데, 그렇게 됐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노의 시간을 잊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얼굴에다가 그 자기한테 그 채찍에 상처를 남겨서 라빅의 왼쪽 얼굴에 보면 왼쪽인지 오른쪽에 아주 그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그 인물을 봤으니까 계산서를 정리하고 빨리 나가 보니까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밖은 이렇게 비가 내리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도입해서 일단은 한번 끊고 본격적으로 2부에 들어가서 영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